안녕하세요. 당신의 초이스 김우별입니다. 네, 그간의 변동성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의 조정은 그래도 견딜만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요일에 또 하락했다는 점이 이번 주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네, 지난달에는 정말 역대급의 롤러코스터 장세였죠. 이를 딛고 이번 주에 그래도 우리 증시 좀 반등하는 퍼포먼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손실 구간인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리만큼 올라줘야 될 텐데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네, 여름도 이제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있죠. 밖이 정말 더운데요. 이 가을로 넘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몸부림을 보여주듯 우리 시장도 이제는 시원한 수익을 맞이할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가 전략과 진단 그리고 다양한 시각들을 마련했으니까요. 이 시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W 인베스트의 곽유정 대표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두 분의 또 오늘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셨을지 또 내일의 키워드는 뭘지 두 분의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곽유정 대표의 키워드는 코스닥 반전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한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주목을 하신 것 같네요. 다음으로 신기수 전문가님의 오늘의 키워드는 불안한 유가입니다. 네, 오늘 유가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SO일 같은 종목들이 오후장에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유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 아직까지 지정학적 리스크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내일을 좌우할 키워드도 함께 보시죠. 네, 곽유정 대표의 키워드는 수급 공방입니다. 과연 어떤 수급에 좀 주목을 하고 이를 어떻게 투자 전략을 활용해야 될지 저희가 또 투표창을 열어둘 테니까요. 그 키워드 궁금하신 분들은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은 내일의 키워드로도 유가 변수를 상당히 또 주목을 하시네요. 과연 유가가 우리 증시에 또 어떠한 뇌관으로 작용하게 될지 이 키워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가 변수에 투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 키워드에 대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유정 대표님의 코스닥 반전 어떻게 봐야 될지 코스닥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90초 신속 브리핑 들어갑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간 지수 상승분이 단 2, 3개월 만에 지금 되돌림이 나와준 상황이죠. 한때 그 지수가 최고가 구간대가 1229포인트대를 찍어줬을 때가 이제 4월 말이었었는데요. 4월 말 기점 대비해서 지금 신용 융자 잔고가 거의 지금 반토막 정도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코스닥이 저평가 메리트가 지금 많이 생긴 상황이고 그만큼 지금 바닥 시그널은 이미 나와줬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이번 주 내내 코스닥 시장 지수가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올라와줬습니다. 오늘까지 만약에 올라왔다면 6거래일 연속 강세 움직임 띄웠을 텐데요. 아쉬운 부분은 제가 빨간 의상으로 대신하고요. 오늘 장중에 이 코스닥 분봉상 움직임이 변동성이 꽤 강하게 나왔습니다. 장중 10시 30분까지는 시장 지수가 밀리다가 1시 기점으로 해서 다시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서 보합권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 시장보다도 코스닥 시장으로의 거래 대금 이동이 최근 장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지금 이제 코스닥은 하반기 모멘텀이 지금 가득한 상황인데요. 벤처캐피탈 쪽에서도 코스닥 활성화 펀드를 조성하자라는 목소리를 내는 만큼 코스닥 시장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 강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90초에 딱 맞춰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대표님이 코스닥 시장 조금 더 주목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코스닥이 조금 더 치고 올라오는 모습, 빠져도 덜 빠지고요. 올라갈 때는 탄력도가 더 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대표님의 키워드 함께 들어봤고요. 내일의 키워드 수급 공방으로도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코스닥 시장이 강한데 그러면 어떤 수급을 활용해야 될지 이 키워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 통해서 투표 참여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투표해 주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기수 전문가님의 키워드입니다. 불안한 유가를 잡아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유가가 다시 한번 증시를 좀 하락적으로 방향성을 돌려놓게 될지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예, 유가가 지난 그 주 초반만 하더라도 급락을 또 했다가 또 어젯밤엔 또 이제 좀 올랐습니다. 83불대, 80불대 위로 또 올라와 있는데,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협상, 지금 이제 미국은 오만을 앞세워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잘 된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 국면에 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60일간의 어떤 이제 무료 통행을 하면서 60일간 또 협상을 지속해 나가겠다. 이런 이제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데 대한 이제 불확실성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특히나 이제 어젯밤에 이번 협상과 관계없이 이란 쪽에서, 이란 의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선박들은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법을 만들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보면은 이제 금 같은 경우도 올랐는데, 금이 오르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국제금리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오른 거니까 시장에는 좋은 신호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금이 오른 이후에 이제 그 이란 쪽에서 호르무즈에 미국 선박 규제하겠다는 그런 이제 것들 나오면서 유가 오르고 국제금리가 또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올라버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갈지 좀 이제 궁금한 상태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오늘 그런 경계감들이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장이 그동안에 좀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안도성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이렇게 조금 말이 좀 길어지셨습니다. 아무래도 유가와 관련돼서는 매크로 변수들이 참 많기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는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유가 자체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상승 기조라든지 또 이란과 미국의 이런 충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키워드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내일의 키워드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또 유가 변수를 내일의 키워드로 전문가님이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유튜브 투표창에서 또 투표를 받고 있으니까요. 이 키워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일의 키워드 어떤 분의 키워드가 조금 더 궁금한지 지금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투표해 주시면요. 득표를 더 많이 하신 분부터 저희가 먼저 키워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키워드 정리해 드릴게요. 네, 곽유정 대표님의 키워드 내일의 키워드는 수급 공방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신기수 전문가님의 내일의 키워드는 유가 변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투표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진단 바로 종목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많은 진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또 약간 흔들리다 보니까 불안감들이 커지시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진단은 경청긍정님의 종목입니다. 대원전선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대원전선 차트를 보니까 그래도 좀 반등을 잘 다져가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오늘 4% 정도 밀렸어요. 매수가가 15,000원이라고 하시니까 최근에 좀 매수가에 대한 터치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이 가장 좀 고민이 될 만한 그런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15% 정도 비중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금 더 끌고 가도 괜찮을지 아니면 포지션을 좀 정리해야 될지 대원전선에 대해서 곽유정 대표님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들은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쪽에서 최근에 이제 회사채를 발행했다라는 관련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AI 투자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로 하여금 지금 굉장히 전쟁터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지금 현재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AI 인프라단의 지금 수급과 그런 부분들을 좀 자극하고 있는 모습으로 좀 주가가 좀 순환매에 대한 관점에서 있었을 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선주들은 지금 이미 신용한도초가 종목이 좀 풀려있는 곳들이 많은데 지금 신용한도초가 종목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6월, 7월 달 흔들리는 장세에서도 또 전선주 가운데서 꽤 잘 버텨줬었기 때문에 대원전선 쪽으로 이런 신용 자금이 좀 몰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렇게 이제 신용
잔고가 차오르고 있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양날의 검처럼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시장이 여기서 또 흔들리거나 했을 때는 신용 물량이 대거 또 쏟아지면서 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근데 이미 시장이 지금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고서 신용 매수를 한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이다. 일단은 상방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비중이 15%신데 제가 봤을 때 적정 비중은 한 5%에서 10% 정도 선에서 단기 대응 위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비중에 대한 부분만 일단은 좀 조절하면서 가시면 좋겠다. 이거는 선택 사항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지금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 상승 채널 형태의 지금 패턴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서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가 15,000원인데 15,000원에서 17,000원 구간대가 일단 1차적으로 매물 소화가 필요해 보여요. 요 구간대 앞전에 그 5월달 구간의 매물을 소화를 해야지만 신고가 움직임으로 2만 원대까지 다시금 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일단은 비중 관리만 좀 하시면서 17,000원 구간대까지는 일단 단기적인 시세 흐름 한번 잘 관찰해 보셔라 라고서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전선 신용자금이 좀 몰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그래도 상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최근에 차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중만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가 17,000원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매수문의 종목이 들어왔네요. SPG입니다. 네, SPG 아무래도 로봇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들썩들썩했었죠. 급등했다가 현재 구간에서 오늘은 한 6% 정도 좀 강한 조정을 맞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거래량은 좀 덜 실렸던 것 같은데 긍정마인드님께서 매수가를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지 알고 싶다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신기수 전문가님, SPG 사도 될까요? 네, SPG 좋은 종목이죠. 그 로봇 감속기 하는 업체들 중에서 제일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소형이면서 굉장히 정밀한 쪽을 요하는 감속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이고 힘을 좀 요하는 그런 이제 감속기까지 다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만드는 회사고, 아마 우리나라 감속기 만드는 업체 중에서 기술력으로는 제일 뛰어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제 로봇주 중에서 세 종목 말씀을 드리는데, 레인보우하고, 그리고 로보티즈하고, SPG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드리죠.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로봇주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제 올라온 이후에 지금 이제 매수를 하시려니까 조금 이제 타이밍 잡기가 좀 힘들죠. 어쨌든 오늘 이제 살짝 좀 음봉이 길어졌기 때문에 또다시 매수 타이밍이 오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1선까지 좀 더 내려왔다가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에서 바로 잡아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월요일 날쯤 한 번 더 사시고, 그리고 이제 분할로 61선 부근이 보니까 92,000원 부근이네요. 92,000원 부근까지 내려오면은 한 번 더 산다 이렇게 분할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가게 되면 요번에 목표가는 이미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많이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한 14만 원? 그 정도 목표가가 아마 적당할 것 같아요. 그 정도 목표가를 두시고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로봇 관련돼서는 또 긍정적인 쪽으로 있는 그런 섹터 중 한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또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좀 매수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가 들어올 만큼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기록했던 것 같은데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2차 전지 종목도 오랜만에 오늘 좀 순환매 돌면서 괜찮은 모습들을 드러냈는데요. 그래도 실적이 몇 종목들은 잘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39만 5천 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그래도 반등이 좀 오면서 36만 원 정도 어느 정도 손실을 조금씩은 줄여나가시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20% 비중이 그래도 꽤 크게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곽유정 대표님,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볼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그 ESS 쪽은 계절성을 또 띠는 그런 사업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부문보다 ESS 사업 부문의 매출이
앞지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플러스로 정부에서 한국판 IRA 도입을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지금 모멘텀도 좀 주요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보자면 상반기 전기차 배터리량이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증가세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LG엔솔이 전기차 캐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CATL 다음으로 2위를 이제 기록한 배터리 셀 업체이긴 한데 사실상 CATL을 빼고 보면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곳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 캐즘 기간 동안 중국 배터리 셀 기업들에 밀려서 순위가 좀 바뀌긴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금 3위까지 자리를 지금 탈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지금 배터리 부문도 지금 역시나 매출이 좀 일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 실적적으로 계속 하반기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또 이제 LG엔솔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올 이제 하반기 연말로 가게 되면 지금 현대차 쪽에서도 2028년도 아틀라스 3만 대 지금 대량 양산을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수주전이 연말에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LG엔솔 같은 경우는 테슬라 옵티머스에 그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로봇 배터리 모멘텀까지 강하게 들어와 준다면 시세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움직임들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G엔솔 저는 지금 가격 구간대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중 20%신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그 투자 관점으로 와닿는다 하신다면은 최대 비중 30%까지도 염두하시고 진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황은 내년 내후년이 가장 좋아질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보통 앞서서 선제적으로 주가상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 하반기 지금 기점으로 해서 현재의 가격 구간대가 찐바닥이다라고 이제 친다면 지금 가격 이하로는 더 이상 이제 주가는 빠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부터 만약에 종목을 좀 이끌어 나간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가 39만 원인데 39만 원 선 이제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다시금 재차 50만 원 부근까지는 하반기 중에 빠르게 회복세가 나온다 했을 때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이제 하반기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런 로봇 모멘텀 이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LG엔솔 주가 다시금 과거의 정고점 구간대인 60만 원 구간대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낙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본전 이상 가격 구간대까지 수익 전환 시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 잘 지켜보시면서 중장기 관점으로 조금 더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가 자체도 바닥을 다졌고 업황도 좋다 보니까 충분히 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의 가격대에 매수하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은 뭐 비중에 대해서 조금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저희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참여도 많이 부탁드려요.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셔서요. 종목이랑 매수 그리고 가격, 비중 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꼼꼼하게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화로 진단하시면 추가적인 부분까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여쭤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화 참여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요, 2차 전지 관련돼서 약간 좀 들썩이다 보니까 이쪽 진단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영선님께서 SK이노베이션 진단 부탁해 주셨네요. SK이노베이션도 오늘 한 10% 정도 여기 꽉 찬 양봉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4만 1,000원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좀 높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양봉이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지 일단은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매도가 부탁드린다라고 진단 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SK이노베이션 어느 정도에서 매도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실적이 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했는데 흑자 전환 폭이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컸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을 보실 때 이제 두 가지로 보죠. 전기차 배터리하고 그리고 이제 정유.
근데 이제 지금 하나 더 붙은 게 뭐냐면 이제 윤활기유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근데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이번에 SK온 쪽에서 영업이익이 이제 8천억이 좀 넘어가면서 이제 흑자 전환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SK온이 많이 흑자 전환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기대감 섞인 목소리들이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일회성 보상금 부분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 일회성 보상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고객사들이 배터리를 원래 이만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계약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만큼 구입을 못할 경우에는 못한 부분을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상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일회성 보상금입니다. 근데 이걸 내용을 가만 보면은 그럼 배터리를 많이 못 팔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은 받았지만 배터리가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3분기, 4분기에도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에 대해 가지고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터리 쪽에 그 이익이 났다고 해서 이익이 이제 돌렸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유 쪽을 보게 되면은 정유 쪽은 고만고만하고요. 유가 흐름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유가가 좀 안정화될 전망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지금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가를 계속 높게 가져가게 놔두질 못합니다. 그래서 유가 부분이 안정화된다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정유사 쪽에 마진은 줄어든다고 봐야 되고 정유 쪽에는 하반기에 그냥 고만고만하다 봐야 되고요. 윤활기유 쪽이 있는데 지금 이제 윤활기유를 고급 윤활기유 만드는 게 이제 SK 그 엠무브하고 자회사죠. 그리고 카타르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카타르 쪽이 공격받아가지고 지금 윤활기유가 생산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수혜를 받습니다. 그 윤활기 쪽은 좋습니다. 하반기에도. 요 세 개를 놓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 때 기댈 수 있는 쪽은 윤활기유 쪽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쪽에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렇다면 요번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반등이 계속 우상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때 오히려 일단은 좀 비중 좀 줄여놓고 그리고 나서 하반기 때 배터리 사업에 대한 전망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면은 다시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은 전고점 부분 13만 원 부분에서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손실 부분에서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모멘텀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손실을 좀 줄이셨을 때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는 그런 의견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에 따라서도 종목별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서 또 진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들어가 볼게요. LS 머티리얼즈 두 분께서 주셨네요. 과천 오로라님 그리고 꽃길님이 동시에 좀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매수가는 두 분 다 좀 다르세요. 보니까 17,500원에 15% 비중 한 분 계시고요. 29,750원에 7% 비중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지금 구간에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LS 머티리얼즈도 많이 내려와서 좀 손실 구간이실 것 같거든요.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손절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곽유정 대표님, 이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일단은 LS 머티리얼즈가 주가가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모멘텀을 보면서 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또 하게 되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LS 머티리얼즈가 울트라 커패시터를 만드는 곳이긴 한데 지금 보니까 리튬이온 커패시터를 올해 지금 이제 시생산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이제 시장에 또 공급에 들어간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리튬이온 커패시터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 보통 이제 무인 운반 차량이나 풍력 발전기 그리고 전기차 쪽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특히 가장 매출이 많이 발생될 걸로 기대가 되는 수요처가 무인 운반 차량 쪽과 풍력 발전기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정부 IRA 그 법안 품목에 있어서도 신재생 에너지 파트에 태양광과 또 풍력이 같이 또 해당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상 풍력 발전에 있어서 아무래도 배터리 수명이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또 장점 역할을 하는 게 리튬이온 커패시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을 보자면 결국은 이제 에너지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모멘텀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기대를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LS 머티리얼즈 주가 움직임 보면 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10월 기점으로 해서 지난 5월 달까지 고점을 한번 찍어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그냥 되돌림이 그대로 나와준 상황이죠. 과도할 정도로 지금 되돌림이 나와줬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제 뭐 시장 사실 수급으로 인해서 빠진 거잖아요. 그리고 거래량 없이 빠졌습니다. 그럼 거래량이 다시금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재차 빠르게 또 반등으로 추세를 돌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이 정도의 낙폭이 나오면 반등이 나올 때 3분의 1 내지는 반 정도는 되돌림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LS 머티리얼즈 물려 계신 분들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17,500원 단가시거든요. 1차적으로 만약에 주가가 회복세가 나온다면 6월달 정고점 구간대까지 그러니까 18,000원 전후 구간대까지는 그래도 추세적인 되돌림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흐름은 기대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단가를 좀 내려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서도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비중이 5%거나 10%, 요 정도 선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 단가가 매우 높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 구간대에서부터 단가 조절을 하시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 가장 베스트한 가격 구간은 일단은 18,000원 전후 구간이 일단은 회복이 조금 더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가격 구간이다. 요것만 일단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000원 구간대를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도 2만 원대 진입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단가 조절도 하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무리하실 필요 없이 이 상태로 그냥 가져가시는. 요즘에는 현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리해서 단가 낮추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하반기 또 주도주로 떠오를 만한 또 섹터들도 많으니까 차라리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 다른 쪽에 같이 이제 분산 투자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함께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8,000원 전후 구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무리하게 단가를 낮추시려고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분산 투자하시면서 또 다른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좀 소개가 됐을 때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같이 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S 머티리얼즈였고요. 저희 계속해서 좀 투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띄워져 있습니다. 창이 내일의 키워드 어떤 분의 키워드가 조금 더 궁금한지 선택해 주시면 그분의 키워드부터 잠시 뒤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참여도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여기에 또 진단 신청 유튜브를 통해서도 받고 있기에 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선정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SK 하이닉스 푸른 하늘님께서 진단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보니까요, 지금 장 마치고 이 배당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보통주 375원 현금 배당한다고 하고요. 기다렸던 주주환원 방안은 9월 내에 확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넥스트 트레이드 장세에서 조금은 좀 움직임이 있는 SK 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 뭐 좀 썰도 좀 드는 거 보는 것 같고요. 이 주가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193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꽤나 손실 구간이시겠죠. 10% 정도 비중을 좀 갖고 계신데 지금 종가로 10%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문의를 주셨어요.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이슈와 더불어서 추가 매수 괜찮나요? 주주환원 정책 이제 방안 발표하겠다는 부분 나오면서 분봉상에서 이제 좀 들썩들썩 거리죠. 근데 이게 이제 뭐 바로 뭐 끌어올릴 만한 요소는 아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얼마나 이제 올라갈 것인가, 또 언제쯤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늠을 좀 해봐야 되는데, SK 하이닉스의 앞으로 이제 목표가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고가를 분명히 낼 거다라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말씀 좀 계속 드립니다. 지금 이번에 지난달 말에 이제 발표된 빅테크들, 전부 다 뭐 투자 가이던스 다 올렸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뭐 대단히 증가시킬 것이다. 뭐 이런 단어 써가면서 전부 다 투자 증설할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특히 메모리 업체한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단지 이제 많이 빠졌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투심 자체가 지금 약간 좀 사그라든 부분이 있고 또 시장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순환매가 돌 거예요. 당분간은. 그럼 그 순환매 장 속에서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 갈 거예요. 그래서 급히 잡을 이유는 없어요. 조금 나중에 좀 잡아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협상이 뭐 타결됐다 이런 소식 듣고 나서 매수를 하셔도 크게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결렬됐다 그러면서 시장이 한번 흔들릴 때
그때 잡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오늘 당장 잡지 마시고요. 예, 그런 뉴스를 보시면 확인하시면서 잡으시면 좋겠고, 잡으신 이후에는 목표가는 이제 뭐 어깨 부근에서 한 250만 원 부근에서 절반 정도 일단 좀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예, 나머지 들고 가시는 이런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한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포트폴리오에도 들어가 있는 종목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오늘의 진단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전화 진단 연결돼 있네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진단 문의 주실까요? LG 디스플레이 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4,430원 15%. 네, 14,430원에 15%면은 고민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꽤나 손실 구간이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예. 문의 주실까요? 예? 어떤 문의 주실까요? 곽유정님이요. 아, 네. 광유정 대표님께 어떻게 여쭤볼까요? 뭐 어느 정도 좀 올라왔을 때 팔지 이런 부분이 고민이실까요? 예. 아, 네. 가져가야 되는 건지, 계속 정리를 가져가야 해야 되는 되는지.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지금 좀 손실 구간이셔서 시청자분이 굉장히 좀 걱정이 크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들고 가도 괜찮을지 이 부분 여쭤보셨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뭐 추세적으로 LG 디스플레이도 되돌림이 지금 다 나와준 상황이긴 하거든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2분기 실적은 사실 좀 아쉽긴 합니다. 2분기에 희망퇴직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지금 좀 반영이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연간 컨센서스 보면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되기 시작해서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2배 정도 가량에 해당하는, 잘하면 이제 1조까지도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좀 기대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변수는 지금 올 이제 9월 달에 애플의 이제 아이폰 18 시리즈가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게 지금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서 출시 일자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는 부분이 약간 좀 변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아이폰 18 시리즈에 들어가는 OLED 거의 한 40% 정도를 다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출시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매출 반영이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하반기에 이 정도의 이제 퍼포먼스를 낼 것이다라고 해서 컨센이 나와 있는 건데, 그게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이 8월 달이니까 아이폰 지금 18 시리즈 출시까지 약 한 달도 채 한 달 정도 지금 딱 남은 그런 상황이네요.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출시가 그 출시 예정일에 맞춰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안도랠리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성장 스토리, 성장 모멘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이 OLED 사업 쪽 계속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지금 거의 3조 정도 가량 또 투입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휴머노이드의 또 얼굴 부분이 또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 POLED를 만든다라는 점에 있어서 향후 또 로봇 모멘텀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LG 그룹의 구광모 회장이 약 2달 만에 엔비디아의 젠시장 CEO를 실리콘밸리에서 또 회동을 한다라는 관련 소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봤을 때 LG전자도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아서 전반적으로 LG 그룹의 계열사들도 이런 이제 모멘텀을 만약에 다음 주에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더 빠르게 주가 회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14,000원 지금 가격 구간이시잖아요. 제가 9월 달에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하게 일단 비중을 더 투입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매수가 정도까지는 그래도 본전 구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LG 디스플레이에서 상반기 기대했었던 부분이 지금 월봉상 120 월선 구간대 돌파 여부가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어요. 2021년도에도 2차례나 쌍봉 만들면서 저항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벽에 부딪힌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를 토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중 바닥의 지금 형태를 띠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 쌍바닥이다 한다면 이게 지금 찐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에 만약에 본전을 지나서 시세를 만약에 발산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뚫어주지 못했던 120 월선 구간대도 돌파해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요 구간대까지 가려면 일단은 적어도 9월 달까지는 시세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종목을 일단은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까지는 시세 흐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또 비중을 더 투입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전까지는 충분히 또 반등이 올 만한 종목이고 구강모 회장의 모멘텀이라든지 아이폰 출시까지 많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시청자님 고민이 조금 풀리셨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예.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전화를 통해서 연결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네, 현대공업입니다. 이 종목은 ESL3020님께서 진단 문의를 주셨어요. 매수가가 6,800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종목이 꽤나 박스권에서 잘 버티다가 최근 시장 분위기 돼서 거의 한 2달간 맥을 못 매추고 좀 내려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비중은 10% 실으셨다고 하는데 전략 어떻게 볼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현대공업은 사실 그 탄탄한 회사예요. 탄탄한 회사고 조용히 자기네 일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해나가는 내장재 회사입니다. 현대차 그룹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하는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뭔가 좀 새로운 일 같은 걸 안 벌이고 이러기 때문에 성장성이 별로 없어요. 매출도 보게 되면은 계속 뭐 한 3년째 지금 3천억대를 달리고 있죠. 그래서 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뭐 PBR도 0.45 쌉니다. 그리고 뭐 PL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6배 수준이니까 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도 주가가 싸니까 올라가느냐, 이제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성장성이 부각이 안 되는 회사입니다. 대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단도 거의 뭐 막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게 돼 있고요. 요번에 이제 투심이 좀 안 좋아지면서 시장 따라서 또 내려왔지만 이런 회사들은 보통 이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마도 2분기 실적도 작년보다는 잘 나왔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올해 1분기 때는 상당히 잘 나왔어요. 잘 나온 게 50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만고만한 정도의 주가 흐름이다 보이고 아마도 이제 또 올라가면은 박스권 상단까지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또 뭐 매수가까지는 또 가지 않을까. 단지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 시간 상관없다 그러시면 매수가까지 기다리실 수 있고요. 아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일찍 빠져나가고 싶다 그러면 6,000원 따놨을 적에 여기서 털어버리는 방법입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좋겠고, 다음부터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을 하실 때는 현대공업을 고르시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SL이라든가 화신이라든가 이런 작은 종목 중에서 고르신다면은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재미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이 잘 나왔지만 성장성이 좀 아쉬운 기업입니다. 매수가까지 길게 홀딩하시거나 약간의 손실을 보시더라도 6,000원 정도 왔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현대공업까지 오늘의 진단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토마토 AI가 픽한 4가지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 AI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주당 375원의 분기 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수입산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국내 태양광 및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알테오젠이 상반기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어갔습니다. GS 리테일이 합병 이후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보통주 한 주당 375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기 배당금 총액은 약 2,733억 원으로 배당 기준일은 오늘 31일이며 배당금은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추가 주주 환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3분기 중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연내 주주 환원을 방안을 공개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앞당겨진 일정인데요.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확대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상반기 현금 보유 규모를 크게 늘린 데다 그동안 관련 방안을 검토해온 만큼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구체적인 환원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달 안에 주주 환원 계획이 확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수입산 폴리실리콘 및 파생 상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국내 태양광 소재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동반 상승했습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를 차단하는 조치로 해석되며 비중국 공급망을 선제 구축한 국내 기업들로 반사의 기대감이 쏠리는 모습인데요. 미국 중심의 대중국 규제 강화와 탈중국 기조는 태양광을 넘어 2차 전지와 ESS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으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ESS 적격 소재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중국산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비중국 공급망을 선제 확보한 국내 2차 전지 소재사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래세증권은 국내 배터리 및 소재 업체들의 수주 모멘텀이 하반기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과거 IRA 도입 초기와 비교해 단일 수주 규모는 작을 수 있겠지만 수주 빈도가 늘어나고 계약 기간도 대폭 확장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알테오젠이 상반기 신규 라이선스 계약과 상업화 제품의 판매 확대 등에 힘입어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어갔습니다. 알테오젠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7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실적에는 1분기 하이브로자인 플랫폼 기반의 ALT B4를 기술 수출한 데 따른 계약금과 마일스톤 등이 실적에 반영됐습니다. 아울러 알테오젠은 상반기 신규 기술 수출 계약과 상업화 제품 판매 확대, 플랫폼 적용 영역 확장,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 등을 통해 성장 기반을 넓혀왔습니다. 계약금과 마일스톤에 더해서 상업화 제품 판매에 따른 수익 비중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사업의 재무 안정성과 성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대표는 올해 상반기는 하이브로자인 플랫폼이 기술 수출을 넘어서 상업화 제품 판매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며 진행 중인 기술 수출 논의를 추가 성과로 연결하고 플랫폼 적용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뉴스입니다. GS 리테일이 2021년 GS 홈쇼핑 합병 이후 최대 상반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르나스 호텔을 떼어내고 유통 본업에만 집중하면서 편의점과 슈퍼, 홈쇼핑이 동시에 이익을 늘린 결과인데요. 상반기 매출액은 6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1,677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3%, 31.4% 증가했습니다. 또한 GS 리테일은 이날 실적 발표와 함께 2026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하고 2028년까지 영업이익 3,8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경영 목표를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비핵심 자산 매각과 점포 자산 유동화를 추진하고 주주 환원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방침입니다. 금요일장의 주요 증시 뉴스 짚어봤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테마주와 종목 한 줄 브리핑까지 알고 싶다면 증권통 모바일 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뉴스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두 분의 추천주 들어보기 전에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 있어가지고요. 먼저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유정 대표님이 두 종목이나 목표가가 도달했네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7월 3일에 추천 주신 파마 리서치입니다. 네, 이 종목 목표가 도달 20% 수익률 가져가시면서 목표가 40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추천가는 34만 1,500원 선이셨습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많이 밀렸다가 다시 밑꼬리 길게 달고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던데 파마 리서치 후속적인 조치 주신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일단 목표가 단기적으로 도달했기 때문에 일부 매도하시고 추가 대응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요. 파마 리서치가 실적 나오고 나서 단기적인 재료 소멸 관점에서 오늘 좀 변동성이 일부 나왔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밑꼬리가 달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저가 매수에도 같이 유입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시세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마 리서치 하면 리쥬란으로 또 유명한 기업인데 그 리쥬란을 이제 또 브랜드로 해서 화장품 사업까지 지금 연계를 하고 있어서 매출은 계속 탄탄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미 하락 추세는 끝났고 거기에다가 지금 원형 바닥형 패턴으로 추세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구간이 그래도 캔들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흐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밑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지금 61선 구간대는 또 잘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추가 전량 대응하실 때는 61선 하단 위주로 좀 대응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상향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 구간대에서 적어도 60주선 구간대
적어도 한 43만 원, 43만 원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추가 상향 가능하기 때문에 43만 원 만약에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네. 중장기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흐름 기대해 보고요. 다음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받을까 하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 로봇 규제 관련된 모멘텀도 들어오고 있고 정부 쪽에서도 로봇 산업 이제 육성 관련된 이슈들도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총 또 상위단에 있는 종목이기도 해서 관련 흐름들, 시세 흐름들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 1차적으로 50만 원대 도달했는데요. 다음 가격 구간대는 55만 원으로 좀 더 상향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한 목표가 도달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분이 고르신 내일장 초이스 확인해 봅니다. 네, 두 분의 종목입니다. 먼저 곽유정 대표님께서는 OCI 홀딩스 주셨고 신기수 전문가님은 APR 골라주셨습니다. OCI 홀딩스 오늘 퍼포먼스 괜찮았는데요. 어떤 포인트 보신 걸까요? 네, 일단은 오늘 뭐 지금 미국향으로 해서 관련 모멘텀 들어왔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미국 쪽에서 중국 이제 태양광 규제가 계속해서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태양광 무역 규제로 미구르 강제 노동방지법을 통해서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모듈 수입을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해서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웨이퍼셀 모듈에만 지금 50% 넘는 관세를 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회해서 지금 들어오는 그 경로까지 지금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달 중에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까지 만약에 발표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수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태양광 소재 관련 기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실 우리 국내향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특히 태양광 중에서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 OCI 홀딩스가 그 흐름을 좀 받아갔었는데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이런 미국향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하게 발현이 된다면 오히려 HD 현대에너지솔루션보다는 하나솔루션이 그 흐름을 받아가면서 중간에서 그 수혜는 소재 관련 주인 OCI 홀딩스가 또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지금 현재 그 생산 기지 두고 베트남에서 이제 또 그 생산을 하면서 그 공급망을 지금 이미 확보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하나솔루션의 그 자회사 하나큐셀에서 솔라허브 프로젝트 가동될 때 그 태양광 소재 다 OCI 홀딩스 쪽에서 납품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구간대에서는 변동성이 좀 일부 나왔는데요. 눌림목까지 좀 감안하셔서 분할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좀 널널하게 20일 전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21만 원 일단 잡아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30만 원 지금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30만 원대 진입하는지 여부부터 일단은 단기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APR 들어보겠습니다. APR도 그래도 탄탄하게 버티다 최근에 턴어라운드 중인데요. 어떤 모멘텀 볼까요? 네, APR은 뭐 무엇보다도 이제 요 근래 이제 화장품주들 실적들이 다들 좋은데 APR은 뭐 그중에서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죠. 이번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135% 나왔습니다. 이익 뭐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지금 9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PR은 수출주예요.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 265%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 380%. 유럽 쪽이 굉장히 지금 또 빠르게 진출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뭐 자리 잡았다. 자리 잡고 더 커가는 중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미국 쪽에서는 이제 그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의 1위가 지금 한 6개월 넘게 지금 1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지속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얼타뷰티라든가 뭐 타깃, 월마트 이런 데도 오프라인 입점 잘 되고 있고 지금 하반기 때 코스트코 입점합니다. 코스트코 엄청나게 지금 매점수가 많고 굉장히 대형 매장이라서 아마 실적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할 겁니다. 유럽 쪽에도 지금 뭐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아마존, 틱톡 뭐 이런 쪽 하고 있는데 세프라라고 유럽 쪽에 그 우리나라의 올리브영 같은 데가 있는데 이쪽에 지금 입점하게 되면은 굉장히 입점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고 영업이익이 올해 이제 8천억 정도, 내년도에는 1조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화장품 업체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높다, 비싸다 이런 인식들이 많지만 이번에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또 내년까지 이제 전망 같은 것들이 올라가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시각들이 좀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수 대비해 가지고 빠지지도 않았지만 요즘에 지수 반등 나오는데 또 움직이지도 않고 있지만 이제는 화장품 쪽으로 이제는 순환매 돌면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매수가는 이제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신고가 한번 낸다고 치고 50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분 30만 5천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추천 종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내일장 브리핑 함께 들어볼 텐데요. 어떤 분이 조금 더 많이 득표했을지 결과 공개합니다. 네, 곽 대표님의 수급 공방이 먼저 선택이 됐습니다. 그럼 수급 공방 키워드부터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키워드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시장이 그래도 지난주 기점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요. 외국인 수급이 지금 강하게 붙어주고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환율적인 환경은 그래도 우호적으로 가고 있으나 수급이 지금 실질적으로 붙어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약간 외국인들의 경계 심리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음 주는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 또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전후로 시장에 대한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특히 다음 주 이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이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와 PPI 이 지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잘 나왔지만 미국 이란 다시 전면전에 붙게 되면서 이슈가 좀 유야무야 지나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인플레를 자극하는지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노이즈가 다시 들어가야지만 외국인 수급이 붙어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는 이제 유가와 같이 함께 이 경제지표 발표 잘 예의주시하시길 바라겠고요. 반등에 있어서 연속성이 지금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섹터 순환매가 지금 반도체 뒷단에 있는 AI 인프라나 뭐 로봇, 지금 에너지 섹터까지 순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섹터 순환매가 또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 신기수 전문가님의 유가 변수도 알려주세요. 유가가 만약에 이제 90불 위쪽으로 또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한 번 정도 이제 충격을 더 받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뭐에 따라 달려 있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협상에 따라 달려 있겠죠. 협상이 뭐 오늘 내일 중으로 된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빨리 돼버려야 돼요. 되든지 안 되든지 양당 간에 결정이 나야 되는데 결정이 안 나면 시장은 계속 지지부진하게 아마 흘러갈 겁니다. 근데 이제 된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 뭐 초나 아니면 빠르면 뭐 이번 주말 정도에 안 되면 안 된다, 뭐 되면 된다, 뭐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기대는 해보고요. 될 경우에는 가령 다음 주에 있을 뭐 CPI 이런 것들 전혀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유가 하락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빠질 거라는 이제 얘기들 나올 거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완화될 거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지지부진하게 지금 흘러간다든가 또는 협상이 결렬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CPI 민감도도 상당히 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한 번 정도 충격이 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라도 뭐 시장이 좀 이렇게 단기 충격이 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세 하락은 안 나올 거고요. 미국이 뭐 공격한다고 그랬을 적에도 시장의 반응은 조금은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벤트는 빨리 지나가는 게 좋고요. 이벤트 소화한 이후에는 또다시 종목 순환매 장세가 될 거고요. 이번에는 다 같이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본격적인 순환매. 그러니까 하루는 뭐 2차전지 올랐다, 바이오 올랐다, 로봇 올랐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순환매가 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당신의 초이스는 JW 인베스트의 곽유정 대표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또 놓치신 진단에 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미스터 진단 오늘 오후 9시부터 시작됩니다. 당초에서 부족하셨던 진단 여기서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2128-3388,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셔서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연락처까지 알려주세요. 이종복 전문가님이 함께 진단해 주시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당신의 초이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